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2권 들고 왔습니다.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제3부, 의사들은 왜 병을 잘 못 고칠까? 의사들이 질병의 20% 내지 30% 정도밖에 못 고친다고 하니까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병으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남달리 좋은 머리로 대학에서 6년이나 의학 공부를 했고 양의학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과정까지 하면 무려 11년을 공부하는데 설마 그 정도밖에 못 고치려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6년이 아니라 60년을 공부했으면 못하고 전문의고 박사면 못하나 병을 못 고치면 환자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을 도대체 왜 못 고칠까? 순리에 따른 의술이 80% 이상을 고친다면 그렇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순리를 따르지 않는 억지 의술을 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순리에 역행하고 있는지 보자. 제1장 양의사들이 병을 잘 못 고치는 이유. 첫째, 원리와 방법의 한계. 서양 의술은 세균성 질환, 전염병, 외상의 치료와 응급처치 및 미세 수술 등 외인성 질환의 치료 영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성질환 또는 난치병이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내인성 질병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 효과가 없다. 오늘날 환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암, 고혈압, 심장병, 중풍, 간염, 간경화, 천식, 관절염, 위장병, 신장병, 당뇨병, 치매, 통풍 등의 만성질환에 대하여 서양의학적 치료는 잠시 증상을 억제할 뿐 치료하는 거리가 멀다. 왜 그런가? 서양의학의 기초가 되는 철학과 방법론이 이치에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은 우선 철학적 바탕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고 육체를 단순한 물질로 본다. 즉, 인체를 물질이 결합된 기계 장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소위 데카르트적 인간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오관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그들의 경험주의 내지 실증주의적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를 물질론적, 기계론적 관점으로 본 결과 어떤 물체를 구성 요소들로 환원하여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위 환원주의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하다 보니 인체도 그 전체를 통합해서 보지 아니하고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보게 되었고 질병의 원인을 눈앞에 나타난 물질적 현상 자체에서 찾다 보니 현상을 자꾸만 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게 되어 의술의 방법론 자체가 지극히 미시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나타난 증세 자체를 병으로 보고 그를 제거하는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인공적인 치료법을 정립하게 되었다. 증상의 제거를 치료로 생각하는 대증요법은 치료 방법이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물질론적 세계관은 자연계의 변화나 진보를 분리된 개체들 간의 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에 입각한 치료법도 투쟁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양육강식의 원리, 힘의 논리에 의한 치료법, 그래서 치료법이 독한 약물, 광선, 수술의 세 가지밖에 없다. 질병 치료를 고장난 기계 장치를 수선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병명이 동일하면 처방이 일률적이다. 소위 유리책 처방이다. 건강에 관한 관점도 마찬가지여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즉 기계 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보는 기계적, 소극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인체라는 기계 장치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환자는 건강한 것으로 취급된다. 인체를 개별적 기계 장치로만 보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물질론적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적 사고가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어, 언제 몇 세기라고 해야 되나요? 15세기? 14세기? 그 유럽은 데카르트론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하인들을 다루는 또 동물을 다루는 사고조차도 굉장히 그런 그 기계적 발상으로 처리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 내일도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